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20일경에 난로를 만들어서 지금 이 뒤에 거실에다가 난로를 넣고 사용한 지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은 3주간 실내에서 사용한 화목난로 리얼 후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써보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저희가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느끼고요. 아마도 이 난로로 그냥 계속 쭉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작년에 만든 거를 지금 올해 새로 만든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난로로 뭐 내년에 또 만들고 그러지 않고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효율을 높이고 완전 연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쓰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3주간 써보고 나서 느낀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발열 문제, 둘째는 장작 문제, 세 번째는 냄비 뚜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똑같이 LPG 가스통을 이용해서 화목난로를 만들어서 바로 이 뒤쪽에다 놓고 거실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안쪽에 내화 벽돌이나 밖에 벽돌도 쌓지 않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동안에는 이 발열량이 엄청난 거예요. 옆에가 막 뜨끈뜨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쪽에 내화 벽돌도 넣고 밖에 지금 이렇게 벽돌을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열량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순화하자면은 은은하게 따뜻한 정도? 작년에는 진짜 막 불같이 따뜻했는데 올해는 약간 은은한 따뜻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벽돌을 사용한 이유는 안쪽에 내화 벽돌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 벽돌을 넣고 불을 피우게 되면은 벽돌이 이제 축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래서 화실내가 고온 환경이 유지되면서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효율을 더 높인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벽돌을 쌓은 이유는 난로의 문제가 난로를 이제 불을 피우는 동안에는 발열량이 엄청 많아서 따뜻하긴 한데 불이 딱 꺼짐과 동시에 이제 싸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밖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게 되면은 이 벽돌이 축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열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열을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로 안에 불이 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열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내 외부에다가 벽돌을 썼는데 그렇게 벽돌을 써보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렇게 확 뜨겁게 달아오르는 좀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작년에 쓰지 않고 올해가 이 난로가 처음이었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벽돌 쓰지 않은 난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발열량. 그때는 진짜 옆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뜨거워서 막.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자면은 발열량이 조금 약해졌지만 더 길어진 거죠. 오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작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로를 피울 적에 특히나 실내에서 난로를 피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마른 장작을 쓰는 게 맞죠.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실내에서 난로를 쓰면서 내년에는 마른 장작을 좀 많이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사람 일이 막상 또 먼저 이제 닥친 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뒷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산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나무는 흔하거든요. 저희 밭도 지금 바로 산 아래 밭이라 저희 밭에 난 나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밭정비에도 나오는 거고 하여튼 주변에 둘러보면 나무는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작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결과적으로는 마른 장작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나무를 떼고 있는 셈인데요. 생나무를 떼게 되면 문제가 나무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바로 확 붙는 게 아니라 먼저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충전톱 사용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초반에 보면은 아궁이에 불 때는 장면을 제가 넣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거든요. 그게 수증기예요. 생나물 떼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H2O. 물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이 먼저 수증기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난로에다가 이제 생나무를 떼게 되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난로에 쓰는 장작은 최대한 좀 잘게 쪼개서 나름 이제 여기 해가 잘 드는 남향에 뭐 단 며칠이라도 좀 말렸다 떼우긴 하는데 그래도 나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수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불을 떼면은 불이 확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고요. 먼저 수증기가 다 올라와서 빠진 다음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을 넣었으면은 처음에 불 붙였을 때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그 열기가 그 뭐라 그러지? 불이 확 붙으면서 잘 타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발열량도 또 늘어날 텐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밑불로는 마른 장작을 쓰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퇴비나 이런 거 받을 적에 그 나무 팔레트로 받는데 이제 그 나무 팔레트가 동네에도 있고 저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미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마른 장작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불에는 마른 장작을 쓰니까 불이 확 붙는데 그 위에 이제 생나무를 놓게 되면은 불이 확 붙는 게 아니라 생나무에서 지글지글 수증기가 좀 나오다가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어느 정도 타게 되면 나무를 중간에 또 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중간에 투입하게 되면은 이게 마른 장작을 넣으면은 바로 또 불이 붙어서 확 탈 텐데 생나무를 넣다 보니까 또 이제 수증기 빠지고 이런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불이 조금 죽었다가 또 이제 수증기 다 빠지고 그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말라가면은 다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무가 타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쭉 타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주기에 따라 조금 꺼졌다가 확 탔다가 꺼졌다가 확 탔다 이런 식으로 생나무를 쓰다 보니까 난로의 효율을 100%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난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작의 문제죠.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긴 한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불 떼는데 생나무를 넣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난로를 피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생나무 쓰게 되면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우려 많이 해주셔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이제 그 방바닥 밑에 쪽에다가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딱 보면은, 난로를 피우면서 딱 보면은 일단 불이 확 붙어서 내부에 이제 어느 정도 고온 환경이 되면은 연기는 밖으로 역류하지 않아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승기류를 타고 다 연통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냄비 뚜껑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화목난로용 내열 유리를 3만 원 주고 한 요 손바닥만한 거 사서 붙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보기에도 좀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떼다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완전 연소가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유리에 끄름이 생기거든요. 이 끄름이 불완전 연소의 결과물이죠. 이 끄름도 탄소 찌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연소가 돼서 이 탄소가 다 CO2로 날아가 버리면은 끄름이 안 생기겠죠. 근데 여하튼 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잘 만든 난로라고 해도 에어 커튼 만들고 해도 끄름이 아주 안 생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그만 유리에 끄름 생기고 이러면은 닦아준다고 해도 쓰다 보면은 이제 좀 지저분해지고 그 내열 유리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저희가 냄비 뚜껑을 달았잖아요. 냄비 뚜껑은 일단 크잖아요. 크니까 우리가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불타는 거 구경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내열 냄비 뚜껑을 달고 그 주변에를 360도 전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에어 커튼을 달아준 거죠.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 냄비 뚜껑, 그러니까 유리 주변에는 나름의 어떤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끄름이 좀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난로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냄비 뚜껑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저희는 냄비 뚜껑을 부착해서 열었다 닫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끄름이 좀 생겨도 닦기도 좋아요. 워낙 크고 하니까 가서 그냥 휘리릭 닦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끄름 제거할 적에는 약간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거에다가 젤을 묻혀가지고 빡빡 닦으면 잘 닦여져요. 그렇게 닦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일단 커서 불멍 때리기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난로 만든 영상을 올렸더니 냄비 뚜껑 위험하다고 걱정해 주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분은 냄비 뚜껑을 사용했다가 이게 폭발했다고 그랬나 터졌다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우려를 하고 쓰면서도 이렇게 안전 유의하면서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LPG 가스통을 옆으로 눕혀서 쓰다 보니까 화실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장작나무를 넣다 보면은 여기 화실문 앞쪽에다 놓는 게 아니라 연통에 있는 저 뒤쪽, 그러니까 중간 이유 쪽에 좀 나무를 많이 넣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화실문이 있는 쪽은 아주 그렇게 초고온은 아니에요. 초고온은 연통하고 연결되는 이쪽 부분이죠. 발열통으로 올라가는 이쪽이 초고온이고, 여기 냄비 뚜껑을 다른 화실문 쪽은 완전 초고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3주 써보니까 아직까지 저는 큰 문제는 못 느꼈어요. 뭐 제가 안전 불감증인가요? 저는 냄비 뚜껑 쓰면서 그렇게 위험성 못 느끼고 있고, 일단은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냄비 뚜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사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저희 난로에 보면은 나름 또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연소 유도한다고 공기구멍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 화실 앞쪽에도 그러고, 저희가 이제 제바지 구멍이 없다 보니까 앞에 이제 그 에어커튼 주변에도 공기구멍을 좀 많이 내놨고, 그리고 뭐 중간 요 뒤에까지도 많이 낸다고 돼 있는데, 실제 3주간 써보니까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동그란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 배관을 넣어서 마금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개수는 많지만 사실상 그 동그란 구멍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의 면적을 다 합해 놓으면은 실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쓰는데 크게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구멍 있는 거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여기에다가 전산볼트인가? 뭘 껴가지고서는 직행 댐퍼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연통을 처음에 초기 착화 시에는 이렇게 댐퍼를 세워서 연통으로 연기가 빠지게 해놨다가 불이 어느 정도 활발 붙고 고온이 되면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연통을 조금 반이나 반 이상 막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연기가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발열통이 있긴 하지만 저 직행 댐퍼를 통해서도 연기가 조금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저희 나름대로 공기구멍 만든 거랑 직행 댐퍼 이런 거 잘 조절하면서 쓰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난로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완벽한 난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쓰기에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저희는 작년 겨울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실에 화목난로를 놓으면서 일단 보일러는 거의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요 거실만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은 지금 구들방이거든요. 그래서 잘 적에는 저 구들방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낮에 깨어있을 적에는 이 거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실에서 난로를 쓰다 보니까 보일러를 틀 일이 거의 없죠. 보일러는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밤에 이제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보일러 배관이나 이런 게 동파될까봐 그런 게 우려돼서 잠깐 이제 15도로 세팅해놔서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돌아가게끔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는 사실 저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일러를 돌리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난로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남향에서 받는 햇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낮에 햇빛 들어올 적에는 햇빛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만 난로 떼고 있고요. 잘 적에는 거실에 들어가 자고, 잘 적에는 구들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실사 기름 보일러 쓸 일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겨울이 다 안 갔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그렇고, 작년 12월 30일경에 저희가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2드럼인가를 넣었어요. 2드럼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난로를 썼기 때문에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었고, 목욕할 때 이제 뜨거운 물 데피는 용도 정도로만 이제 쭉 썼던 건데, 그 30만 원어치 넣은 걸로 거의 1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쯤에 다시 기름을 넣었으니까 거의 10개월 쓴 거죠. 기름 30만 원어치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설치하게 돼서
전기시설 이용해서 뭐 순간온수기 이런 걸로 뜨거운 물 쓰고 보일러도 만약에 전기 보일러로 바꾸고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자립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년째 거실에서 실내 난로를 제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데 100% 만족하고 있고요. 이상과 같이 저희의 3주간의 난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지금 내 안쪽에 내화 벽돌, 바깥쪽에 이렇게 벽돌을 쓰고 있는데 벽돌을 쓰면서 저희가 느낀 차이점에 대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